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됐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좀 이렇게 차분하고 진중한, 원래 다 진중한 내용을 다뤘지만 오늘 유독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목, 오늘 주제는 이태원 참사는 왜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을까? 이 말을 정확히 좀 더 다듬어서 말하자면 이태원 참사는 뭐랄까요? 이태원 참사는 왜 솔직히 그냥 냉정히 말해서 임팩트가 왜 그렇게 강하지 않을까라는 거가 오늘의 좀 핵심 주제입니다. 제 전공이랑 좀 관련된 내용이라서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저는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될 줄 전혀 몰랐고요. 저는 사실 이런 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많게 되는 주제를 애초에 좀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정치 주제를 좋아하지만 정치를 많이 영상을 다루지 않는 이유도 그것인데, 음, 이 얘기는 제가 좀 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오늘에서야 이태원 참사가 이렇게 심각한 일인 거를 알게 됐어요. 그 일이 예를 들면 10월 29일, 30일에 발생했다면 지금 벌써 10일, 12, 한 2.5달, 2달 반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뉴스도 안 나와요, 요즘은 그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뒷북이죠. 제대로 뒷북인데 이거를 중요하게 봐주세요가 이 영상의 정확한 의도나 기획 취지는 아닙니다. 이 영상의 기획 취지는 제 채널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우리가 어떠한 어떤 인지적 실수, 심리적인 어떤 과오를 범하는지 아니면 그런 통찰을 바탕으로 어떠한 전략을 긍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 보이지만 심각하다. 그러므로 좀 주의를 주세요. 뭐 이거는 정확히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왜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그렇게 참사 취급을 안 하는가? 우리 그냥 마음이, 우리의 뇌가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이태원 참사를 저도 그랬고요. 왜 참사라고 부르는지조차 좀 이해가 어려웠고, 솔직히 조금은 좀 유난스러워 보이고 정말 좀 정쟁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여지가 좀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밖에서 일단은 보는 입장이니까 우리 모두, 그리고 정치인들도 당사자들은 아니죠. 그냥 밖에서 다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활동하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유가족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태원 참사 당일의 그 골목은 정말 개념 그대로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지옥, 헬, 헬이었습니다. 그곳은. 근데 우리가 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이렇게 유쾌하게 재밌게 쓰잖아요. 근데 정말 농담, 농담기 없이 그냥 웃음기 없이 말할게요. 거기는 지옥이었어요, 그날. 자, 우리가 지옥 하면 여러 개가 떠오르는데, 제가 찰떡 예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찰떡 예시가 있어서, 지금 이 맥락에서 제가 지금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거를 보시는 순간, 여러분 그 누구도 감히 웃으시면 안 되고요. 진지하게, 이태원 참사 당일 그 골목이 저 상황이었다고 그 관점에서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태원 참사 당일을 그대로 묘사한 것과 같은 영화, 클립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유튜버 요것봐라라는 분의 채널에서 제가 클립을 따왔고요. 네, 자, 신과 함께 일부입니다. 자, 끊겼네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심히 봐주세요. 재생. 자, 다음
지금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을 정말 생생하게 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농담으로 지금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질서와 체계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어, 급박하니까 남을 챙길 새 질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이태원 참사 당일은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좀 질서가 유지된 편입니다. 그나마. 왜냐면 이렇게 아비규환까지는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 자체도 아비규환인데 이 정도 정말 그냥 뭐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는 정말 그냥 정말 내 생존만이 그냥 답인 그런 굉장히 동물적인 상황까지 정말 극한까지 치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랬다면 정말 더 심한 어떤 일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애초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발 디딜 틈도 없고 발 딛고 있는 곳도 그렇게 쾌적하지 않고 벗어나고 싶은데 사람에 의해 갇혀 있고 지형지물에 의해 갇혀 있고 지금 아등바등 지금 다 사람의 탑이죠. 사람이 지금 서로 사람을 밟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사람에 의해 압사당한 거니까요. 다음. 네, 이태원 참사 당일 그 골목, 그 근처 인근인 것 같고요. 이태원 월드 푸드 스트리트라고 써 있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좀 경각심도 많이 떨어졌지만 실제로도 덜 위협적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통념이 좀 공감대가 있는 그런 국가적인 좀 느긋해진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오신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출근도 다들 하니까 대면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 자체는 문제라고 할 수 없죠. 어, 근데 이제 지금 안타깝게도 어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의 잘못이 되는 걸 떠나서 그냥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라는 거. 근데 그걸 이 장면을 이제 여러분이 좀 다르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명동에 그냥 주말에 나가도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 밀치고 밀치는 것도 많죠 일상에서. 근데 밀치는데 밀쳐진 내가 그 에너지, 그 내가 받은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압살을 내가 당한 거죠. 그 에너지가 나에게서 멈췄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것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정신 없었던 것도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어쩌다 보니 그 골목의 환경 설정이 그냥 이런 일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냥 안 좋은 의미로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참사가 발생한 거죠.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그림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좀 약간 섬찟하게 보이실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폐소공포증, 광장공포증이 갑자기 생기시는 분들은 이런 맥락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이유도 기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학습의 결과죠. 그리고 어떤 좀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같은 현상을 좀 다르게 섬찟하게 그 공포스러운 측면을 이제 픽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광장 공포, 뭐 여러 가지 폐소 공포 아니면 뭐 그 공황 장애 이런 것들이요. 지금 중요한 건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음, 왜 우리는 이 상황을 그다지 문제 상황으로 그다지 섬찟한 상황으로 규정짓지 못했는가? 왜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움이나 공포를 못 느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포를 학습하세요가 아니라 그런 걸 못 느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크게 공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점을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 관점을 한번 습득하시면
사실 이게 세월호와 어떻게 보면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의 굉장히 심각한 어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 골목인 걸로 알아요. 지금 기울어져 있고 사람이 이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점점 이 경사가 어떻게 벽의 역할을 한 거죠. 벽은 이렇게 90도로 되지만 경사는 90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점점 가게들도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문을 닫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에 의해서 깔리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다들 어떻게 보면 웃는 분들도 많고 해맑으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어쨌든 여기에 즐기러 왔고 행복하기 위해서 왔고 이 상황에 애초에 의도된 바가 굉장히 화기애애한 어떤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그 활력의 장이잖아요. 근데 이 텔레토비 이 귀여운 어떤 코스튬도 사실은 이 상황을 더 비극스럽고 슬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순수하고 순진하고 어떤 이렇게 좀 유아기의 그런 정말 때묻지 않은 그런 밝음으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는 사실은 지옥이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 설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이 골목이었기 때문에 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전 예전에 언뜻 그 적벽대전, 그러니까 적벽대전은 정확히 아닌데 무슨 삼국지인지 아니면 뭐 초안지인지 모르겠는데 어, 그 다른 오랑캐를 그 주인공이 막는 과정에서 절벽 안에 이제 그 가두는 전술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가둬진 그 적군들이 그 안에서 서로 짓밟히면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군끼리 서로 죽인 거죠. 그 적군 입장에서는. 왜냐면 통제가 안 되니까. 왜냐면 그 상황 자체가 전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같고 아무도 그 상황을 예측 못했고 또 그걸 딱 느낀 순간 굉장히 공포스럽고 아비규환이 되니까요. 근데 그나마 지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엄청 정신없게 막 이제 막 행동을 하지 않고 좀 차분해 보이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나라 그래도 선진국이고 그리고 둘째는 다들 애초에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은연중에 느끼면서도 어쨌든 그래도 지금 이거는 다들 조차고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파국적으로 갈 일까지는 없을 거야라는 어떤 그런 마지막 그 안전핀 같은 게 의식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좀 속물적으로 말하자면 어쨌든 다들 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내가 뭔가 좀 원초적이고 어떤 좀 이렇게 여유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가오가 상할 수도 있죠. 그런 복합적인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일단 좀 차분한 와중에 굉장히 좀 긴장감이 지금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네. 나는 지금 여유로워 보여야 되지만 속으로는 지금 애가 타는 거죠. 뭔가 쎄하다. 뭔가 위험하다. 뭔가 내가 지금 내 몸의 통제권을 잃고 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내가 지금 계속 힘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해자로서의 느낌도 다들 은연중에 있었을 거고요. 여기 계셨던 분들. 네, 정말 고요 속에 굉장히 고요 속에 어떤 그런 휘몰아침 그런 게 지금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크라우드 컨트롤이죠. 네. 이게 그날이래요. 제가 2019년 할로윈 때 갔었거든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도 제가 좀 그냥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전 좀 무서웠거든요. 제가 원래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기도 한데 근데 남들은 그냥 다들 그냥 좀 쿨하고 여유롭고 이렇게 좀 해맑고 밝고 느긋하게 담배 피고 이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도 속으로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속이 좀 여유가 없었을 수 있는데 겉으로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구나 하고 저도 좀 마음을 놓았지만 한편으로는 무의식적으로는 점점 좀 무섭다, 점점 좀 위험해지는 것 같다라는 거를 2019년 할로윈 당시에도 느꼈었어요. 저는 이 골목 근처엔 안 갔지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정말로. 예. 그냥 니씨와 니씨 사이로 사람들이 그냥 살이 그냥 비집고 들어간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여기 봉 잡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네, 지금 이분들도 지금 겉으로는 여유롭지만 지금 우려스러우셨을 거예요. 이거 보통 상황 아니다 지금 무서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갑자기 확성기 잡고 이렇게 막 조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난처한 상황인데 왜냐면 왜 먼저 나서냐, 나대냐, 아니면 좀 어그로 끌지 마라, 아니면 뭐 애초에 이 자리는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매력 어필하는 분위기도 있었을 텐데 갑자기 내가 좀 쿨하지 않은 모습 보이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군중 심리로서도 어, 좀 이렇게 눈치가 보여질 만한 상황입니다. 네, 너무 무섭네요. 네, 이거 진짜 갑자기 눈갱 들어서 죄송하고요. 생존자분들입니다. 생존자분들이 이렇게 되고 이분들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제가 어떤 분은 휠체어에 앉은 여성분이었는데 이미 너무 괴사가 한 번에 그날 많이 돼서 그 신체 부위는 이제 돌아오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들 중 대다수는 애초에 이게 이렇게 심각하고 공포스럽고 위험한 상황이었다. 라는 지각, 그 인식 자체에 도달하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까지 그랬고요. 우연히 제가 뉴스 클립, 그리고 비디오, 그러니까 뉴스 그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느꼈던 그 상황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협곡 트랩에 갇힌 그 오랑캐 적군들, 그러니까 오랑캐란 단어가 지금 적절하지 않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적군으로 그 스토리에 나왔지만 인간적인 면모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그 사람도 굉장히 패닉 상황이 왔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지금 우리의 그 시뮬레이션 머릿속 그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어 왜 그럴까? 그 왜 그럴까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추정해 봤습니다. 첫째, 고립된 거 아니었잖아. 사실 고립된 거 맞아요. 고립된 거 맞는데 한편은 고립된 거 아니죠. 예, 고립된 거 아니면서 고립된 건 맞는데 고립된 게 아니라고 어, 보여지고 이 사진을 봐도 유심히 보지 않으면은 고립됐다고 다들 못 느낄 거예요. 예. 거의 축제였다며. 뭐 골목이야 뭐 평소에 골목 많이 지나다니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자꾸 제가 이런 비교를 해서 정말 신뢰하고 불경스러운 것일 수 있는데 태도 자체가 세월호 같은 경우는 바다가 다 있었고 바다라는 것 자체가 육지와 다르게 내가 수영을 해야 하고 어쨌든 수영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활동이니까 그거 자체가 제약이니까 수영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 아이솔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어쨌든 육지니까 고립됐다는 어떤 것부터 이미 차단이 된 거죠. 고립 안 됐는데 뭐 왜 그렇게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너가 어떻게 보면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은연중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둘째, 도움 요청할 수 있었잖아. 라는 거. 지금 1번이랑 같은 논리입니다. 도움 요청 있었죠. 근데 10만 명이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잡힌 걸로만 10만 명 넘는다고도 하고요. 10만 명 중에 2만 명이라도, 그러니까 만 명이라도 도움을 동시다발로 매순간 요청하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죠. 예. 저 3번. 네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든 네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누구든 널 도와주기 쉬웠을 텐데 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데 지금 서로 자기 살기 바쁜 상황에서 아까 그 지옥 장면 떠올리시죠? 자기 살기 바쁘고 내 옆 사람 챙기기 바쁜데 어떻게 어 그 랜드 핸드 할 수가 없죠. 손을 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10만 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명 중에서 지금 그 희생자분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럼 한 퍼센티지로 보면 0.0015%입니다. 이거는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나랑 너무 먼 얘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더러 한두 분 계실 수 있고 바로 옆에도 계실 수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나 어떤 이런 어, 그 참사가 굉장히 강렬하게 지각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확률이 굉장히 낮게 지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거 플러스 또 다른 맥락의 얘기가 뭐가 있냐면 세월호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월호는 예를 들면 500명이 탔는데 400명이 수장됐다.
라는 과감한 표현을 좀 쓰자면 퍼센티지로 보면 5분의 4라고 봤을 때 80%가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신 거잖아요. 근데 10만 명 중에 150명, 200명이 돌아가신 건데 그 비율로 그러니까 이 10만이란 단어가 언급되는 순간 150명, 200은 그냥 한없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뉴스 보도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인간의 어떤 인지 과정에 영향을 처치를 준 거죠. 네. 사실 150명, 200명이 도시 한가운데서 돌아가신 거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심지어 어떤 테러리즘도 아니죠.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압사당한 걸로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경악스러운 숫자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남의 일이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분모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분자가 너무 초라해지는 느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고요. 저 마지막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까지 무의식 중에 생각하냐면요. 사람이 정말 대단한데 뇌가 그래 이거 좀 심각한 거 알겠어. 근데 막상 이거 가해자가 정확히 누구야?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 어떤 행정적 책임은 누구에게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요. 어제 누가 얘를 죽였어? 라는 좀 그런 걸로 가면요. 사실 굉장히 이거는 뚜렷한 어떤 탓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어트리뷰트할 대상이 없어져요. 귀인할 대상이 없어지죠. 그거 자체가 굉장히 더 이상 그쪽으로 뇌가 생각을 하기 싫게 만듭니다. reason based thinking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그쪽으로 사고를 더 확장한다는 이론인데 더 이상 그쪽으로 뭔가 논리 전개가 어려울 것 같으면 애초에 그 전 단계 논리도 전개를 안 한다는 건데 어쨌든 가해자가 뚜렷이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구에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셨다라는 게 솔직히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그냥 더 이상 내 뇌가 복잡해. 그냥 뭘 참사라는 단어까지 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더 좀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정도 이제 좀 맑게 알아들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시면 이거 생각보다 큰 일이었네. 이거 정말 우리 국가에 이런 심각한 경종을 울릴 만한 사건이 있었구나. 그리고 한편 나도 이런 걸 너무 몰랐구나. 내가 너무 이거를 그냥 뉴스에 찍힌 글자 조각으로 그냥 치부해 버렸구나. 라는 어떤 좀 미안한 마음, 약간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셨기 때문에 이런 지각을 못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시도조차 못 한 거고요. 그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든 아니면 애초에 몰랐기 때문에 어, 충분히 알았으면 내가 회피하지도 않았을 분들도 많았을 거고요. 그래도 시도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을 거고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사람이랑 누구나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까지 못 나아가도록 작전을 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살살 옆구리 긁으면서 귀 팔랑팔랑거리게 하는, 그러니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더 자극시키는 작전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논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온 논리들은, 그러니까 이 사실 좀 무서운 상황이었다는 거를 이렇게 재해석하게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관점의 전환을 유발하는 부분들이잖아요. 5번까지가.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6번, 7번은요. 이거를 이거랑 좀 맥락이 달라요. 뭐냐면 나로 하여금 또는 옆 사람을 하여금 이런 생각을 못하게 애초에 차단시키는 이런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스스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이 다칠까 봐 회피하려는 마음과 좀 다르게 남이 이런 생각 못하게 약간 좀 차단시키려는 그런 시도들도 보입니다. 자, 놀겠다고 가서 죽은 건데 그 시각에 난 일하고 있었어 심지어 난 그렇게 음주가무 즐길 조차 없는데 내가 누굴 걱정해? 심지어 할로윈 야 무슨 뭐 설날도 아니고 뭐 단오도 아니고 할로윈? 야 장난해?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믿으실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5번까지 뭐의 내용을 보고 이 그림을 보면서 아, 내가 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됐다. 그건 문제 없는데 문제는 옆 사람한테 이제 속삭이는 거죠. 옆 사람한테 이거 다 알만한 사람이 이런 심각성을 못 느끼게 하려고 자꾸 이런 걸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자, 그래서 또 세월호 때처럼 다 같이 우울할까? 야, 다 같이 우울해? 야, 해봐? 또 3년 날려? 이제 코로나 끝나나 싶었는데 또 우울한 얘기 할 게 더 남았어? 너 질리지도 않니? 이런 얘기. 이거는 좀 약간 이 현상 자체의 본질과는 멀게 수단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인 거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해타산적인 이 상황에서도 차라리 말을 마시지 이 상황에서 자꾸 주판을 돌리는 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사실 좀 비난하는 쪽으로 말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솔직히 그래도 돼요. 저는 좀 그거를 좀 안 좋게 봐요. 근데 엄밀히 보면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이 말도 맞아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6번, 7번의 논리를 통해서라도 내가 내 옆 사람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멘탈을 지키겠다. 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비꼬는 게 아니라 내 멘탈을 위해서 내가 좀 나한테 너무 치명적일 것 같은 어떤 생각에 뇌가 그런 생각을 뻗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 노력하는 거는 어떤 PTSD나 여러 가지를 좀 예방해주는 차원에서도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좀 그쪽으로 관점을 안 돌리겠다는 것도 좋은 안정장치이긴 해요. 근데 다른 의도가 있으면 좀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무엇을 선택하든, 그러니까 내가 아차 싶던 아니면 아, 나 몰라 몰라 이러던 상관없이 온전히 우리 모두 각자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둘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섯 가지 논리가 변명이 될 이런 이 다섯 가지 고립된 거 아니었잖아. 뭐 도움 요청할 수 있었잖아. 누구든 도와주기 쉬웠을 텐데 네가 도움이 필요해 보였으면 누가 도와줬을 거야.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넘겨가는 거. 그리고 10만 명 중에 150명이래. 그러니까 이러는 게 뭔가 그래서 내가 좀 쉽게 생각했나 보다라는 그런 자각에 도달하시면 이제 음, 그 관점에서 다시 보면 과거 어제까지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했던 내 기조, 내 태도, 내 어떤 주장과 좀 애티튜드가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저는 그러실 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대로 알고 보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감히 쉽게 말했는지를 좀 아차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린 항상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할 때 그 주제와 그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적절히 지각하고 이해했다고 좀 내가 많이 돌아본 뒤에 자신의 의견을 꺼낼지 말지 아니면 애초에 무엇을 선택할지를 선택 결정을 차분히 천천히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유명한 말이죠. 돌아가신 분들 망자라고 부르죠. 이제 망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신 것 자체를 망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망자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고요. 이분들의 처지가.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그 안타까움이랄지, 그러니까 좀 이입이 되는 거죠. 그 안타까움, 그 답답함, 어, 그런 안타까움과 답답함의 무게를 내가 덜컥 실감해 버렸잖아요. 그 공감이 그렇게 딱 돼버리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내가 함부로 이제 말을 하기가 좀 민망해지고 난처해지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랬고요. 저는 애초에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내가 너무 이거를 난 심지어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런 걸 너무 나도 그냥 무방비하게 대책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넘어갔구나라는 거. 근데 나는 이런 걸 좀 저항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걸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좀 짚어보고 갔어야 되는데 2달 반이 지날 동안 여태 내가 너무 저도 사실은 회피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7번에 좀 해당됐습니다. 저는 좀 7번에 해당됐어요. 네, 7번에 좀 해당이 됐어요.
이걸 말하고 다니지 않지만 제 속으로는 또 우울해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번도 좀 제가 해당이 됐고요. 5번도 좀 해당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망자 돌아가신 분들 말씀이었고, 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사실 이 순간에서 제일 떠들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순간에 제일 호소하고 억울함을 표출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망자 본인이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참 음, 일단은 계신 곳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그분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 제일 절실한 사람이 제일 침묵 상황에 강제로 놓인 경우의 그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덜컥 공감을 느껴버리면 신중하게 말을 고르고 또 아니면 그냥 말을 아예 삼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중요한 거는 차분한 마음으로 한번 기억해 드리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나는 왜 이거의 심각성을 여태 몰랐을까도 돌아보고,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그 억울함과 그 괴로움을 비슷한 무게인데도 사람들이 더 좀 홀대했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내 괴로움은 그대로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좀 더 우리가 좀 더 알아봐 드리는 것만으로 많은 어떤 위로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의를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을 마칠 건데, 마치면서 이제 좀 그런 부분, 이제 그 희생된 분들, 그러니까 전 사실 희생자라는 단어가 좀 가당키는 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모르고 함부로 내 의견을 디시전 메이킹을 해버린 경우라고 생각하고, 정말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감히 누구한테 막 제 의견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형성된 제 의견을 떠들고 다니지 않고 뱉고 다니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불킥할 뻔했다. 제 자신이 과거의 저를 정말 너무 원망하고 좀 후회할 뻔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간을 빌어 잠깐 몇 초라도 조의를 표해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신 곳에서 그 150명, 200명에 되는 희생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 그리고 바로 옆에서 죽음을 목격하고 본의 아니게 좀 그 죽음에 본의 아니게 기여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10만 명 중에 꽤 상당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시시각각 마음을 아파하고 계신 분들께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분들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우리 사회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숙연해지는 그렇게 해서도 예의를 좀 갖추는 시간을 모두가 각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와중에도 누군가의 고군분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다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어, 네. 이분들의 노력이 비록 효과적이진 않았을지언정,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분위기 자체가 좀 어, 이렇게 처절한 행동을 하기 어려운 좀 분위기였어요. 군중 심리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걸 지각하기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분들도 지금 이게 좀 쎄하긴 한데 설마 여기서 누가 죽었겠어 이런 생각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본인들도. 그리고 본인 생각하기 바쁘니까 애초에 거기까지 이렇게 종합적인 넓은 시야의 사고가 안 됐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정말 본질을 꿰뚫어 보고 심각성을 진단해서 최선을 다한, 자신의 입장에서는 100%, 200%, 300%의 어떤 어, 에너지를 집중하고 계셨던 분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나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입장일 수 있지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 이후의 삶을 대해야 될까라는
라는 것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한 여성분 덕분에 집에 갔다. 한 여성분이 여기 오지 말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